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86%, 코스닥은 0.68%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 외국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보통 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래 되면 우리 시장도 오늘 뭐 좋지 않은 흐름 뭐 아니면 하락 마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우리 시장은 뭐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AI 관련해서 거품 논란이 있는 그 가운데, 또 그리고 고용이 좋지 않아서 경기 침체를 갖다가 또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러면은 돈을 좀 풀어야 될 것인데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좀 궁금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뭐 추측성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전만 하더라도 한 9월 달에 이번에 금리를 내리고 좀 압박을 해서 내리는 김에 한 0.5% 정도 내리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9월 달에 동기를 할 것 같다. 그리고 금리를 내린다 해도 올해 한 번 정도 내리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의견이 좀 분분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주장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9월은 가봐야 하는 거고,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요걸 좀 들어보고 싶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좀 부정적일 것 같다 보니 이 시장이 저렇게 하락하는 겁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에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한미 정상회담 이게 있어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이익되는 게 있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상승 마감한 건데, 그 중에서 보면은 반도체, 뭐 조선 원전 대충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은 외국인들이 운송 장비, 요거는 자동차도 있지만 배도 있습니다. 조선 쪽으로 지금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그다음 반도체, 전기전자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전기가스의 원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하고 또 이렇게 반도체하고 또 원전 또 뭐 방산도 되겠지만은 하여튼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와 있죠. 시가총액이 크니까 또 지수도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시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또 아무래도 나오는 결과가 우리 기업들 이익을 좀 높여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 시장이 마무리가 됐고, 그럼 때마침 우리는 뭐 주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던 이 주말 사이는 좀 자유롭고, 또 다음 주 되면은 시장이 움직일 거지만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게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똑같습니다. 앞으로 돈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계속 물량을 모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월요일이나 이렇게 다음 주 돼서 시장 분위기 좋지 않아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생기다면 계속 우리는 물량을 모아가면 된다 이렇게 그냥 정리해서 그냥 계속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이 있는데 별로 없긴 합니다. 오늘은 한미 글로벌 이 종목 나왔는데 이 종목도 계속 나왔죠. 보면 보유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 오늘 GS 리테일 나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요즘 참 항상 그렇습니다. 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이것도 편의점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편의점이 포화 상태에 지금 이르는 게 아닌가. 편의점 매출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주가가 계속 이렇게 떨어졌던 거예요. 떨어지는 거에는 항상 이유가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화학 같은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주가를 많이 만들어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제대로 지금 이익이 나겠는가?
앞으로 이 산업이 지속이 되겠는가 의문이 있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떨어지는 이런 종목들은 참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안 좋단 말은 좋은 소식이 없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조선이라고 해서 뭐 인기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는데, 불과 뭐 얼마 전만 해도 뭐 조선이 뭐가 인기가 있었습니까? 중국한테 우리가 잠식 당하니 이렇게 인기가 좋지 않았죠. 근데 또 분위기가 급반전돼가지고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떨어지는 이 종목들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오르는 종목들 있죠. 예전에 뭐 2차 전지처럼 오르는 종목들은 그 사야 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또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있죠.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제가 LGU 플러스가 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좀 오르고 있잖아요. 이건 뭐 더 간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르는 종목은 이 종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좋은 소식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좋은 소식이 많은 종목들은 내만 그 좋은 소식을 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고, 앞서 GS 리테일처럼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살라 그래도 겁이 나서 요즘 편의점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이 카드가 망하는 게 아닌가, 이어서 지하실을 더 파고 들어갈 게 아닌가, 이렇게 참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뭐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좀 용기를 낸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로 지하실 파고 들어가서 내가 또 오늘 일을 각오를 하고 지금 사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보상도 큰 거예요. 그 주식 투자는 그런 거 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그 주식 투자에서 이렇게 얻는 수익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은행 이자하고 또 다른 겁니다. 은행 이자는 내가 돈을 넣으면은 확정적으로 일단 뭐 어느 정도 이자를 줄 것이다. 이건 돈을 어떤 잃는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주식 투자를 해서 과감하게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손해 말고 정말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어떤 이렇게 이 실적이 좋지 않고 또 떨어질 것 같고 재수 없으면 유상증자도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나는 뭐 이거 긍정적으로 보고 손해를 감수하고 매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수익을 나게 되면, 여기서 얻는 이 수익과 예금에서 얻는 이 수익은 조금 차원이 다른 수익이죠. 정말 예금에서 그냥 돈 먹는, 가만 앉아서 무위험으로 돈 버는 거는, 저거는 솔직히 좀 불로소득이라 생각을 해도 솔직히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식 투자로 이렇게 해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해서 내가 이 돈 버는 걸 가지고서 이거를 이 예금에서 버는 수익과 같은 불로소득이다, 뭐 이런 같은 관점으로 보면 이게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전혀 좀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한 보상은 없다. 이걸 갖다가 이것도 내 돈을 잃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위험을 안고서 내가 감당하고 사는 건데, 이걸 가지고 불로소득이다 하면서 좀 징벌적으로 처벌을 할 것 같으면 누가 주식 투자를 하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사람들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부동산 투자하는데 뭐 부동산 월세 받는 거 불로소득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가만히 있으면 받는 것 같아도, 아마 여러분들도 새를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가에 살죠. 집에, 자기 집에 살죠. 그러면 좀 너그러워집니다. 화장실이 좀 고장나고 조금 이래 뭐 어떤 전기 배선에 문제가 있고 불이 좀 꺼져도 뭐 한 며칠 있다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대충 고쳐서 쓰고 막 그래요. 근데 월세를 하거나 세를 어떤 산다 그러면은 입장이 달라져요. 곧바로 주인한테 전화해서 고장 났다고 고친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도 있죠. 왜냐면 이것이 내가 고장낸 것도 아니고 지가 쓰다가 고장낸 건데, 이건 사용해서 고장난 건지 정말로 이제 오래되어서 고장난 건지, 그 주인 입장에서도 황당할 수도 있죠. 그 법으로 고쳐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 중간에 조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세를 사는 입장에서도 주인 보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인이 제대로 해주는 놈은 별로 없고, 입장 바꿔서 또 주인 입장에서도 이거 자기가 자기 집 같으면 그냥 넘어갈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해내라고 또 시비 거는 놈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세를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또 불로소득이라고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 하는데, 제 주위에서 그를 이야기합니다. 건물을 갖다가 임대해서 세 받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가 돈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거 부모가 있으니까 나이가 이제 드니까 지가 결혼도 안 하고 해서 그 집 좀 봐주고 합니다. 근데 그건 돼요. 젊기 때문에. 근데 나이 들어서 월세를 받아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 생각은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것도 나름이지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젊은 애들한테 나이 들어서 세 받으려고 까불다가 뚜들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젊을 때나 가능한 일이고, 나이 들면은 나이 들기 전에 세 받는 것도 정리해서 금융자산으로 좀 바꾸면 됩니다. 그들은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돈 넣고 돈 번다고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어려운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돈 버는 건 다 어렵다. 돈 버는 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힘들게 벌기 때문에 그만한 어떤 대접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돈을 힘들게 번 걸 가지고 세금을 내면 세금 내는 사람들 존중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갖다가 부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거기 프랑스에서 지금 그게 어떻게 정리됐는지 모르겠네요. 완전 미친 법을 하나 한 거 있어요. 그때 프랑스 부자들 다 도망갔지 아마. 지금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프랑스에서 걔들이 좌파 그 유럽에 중국이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프랑스가 새끼들이 아무 데나 똥오줌 사는 놈들이라서 걔들도 좀 정신머리가 이상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걔들이 어떻게 하다 그래 되는지 몰라도 완전 좌파 쪽으로 가가지고 부자들 징벌적으로 돈 다 빼앗아 버린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한 십몇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프랑스 부자들 들어와서 못 살겠다고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 지금도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프랑스 난리 났어. 지금 부채가 많아가지고 거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건 쉽지 않으니까 내기 귀하면 남 것도 귀하다는 생각을 좀 해주고,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 내고 하면은 좀 존중을 해주고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걸 갖다 뺏는다 있으니까 하는 개념을 그건 접근하는 방식이 많이 잘못되었다. 어느 돈이든 우리가 투자를 해서 벌든 뭐 임대를 해서 벌든 어떻게 해서 벌든 쉬운 돈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어쩌다가 또 이까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대충 이번 주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앞으로도 이제 돈이 계속 늘어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이번 기회 잘 이용해서 잘 챙겨 놓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